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대장 전략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무료 전화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약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또 공략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린 종목 중에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무려 91.23%의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동화성이 75.87%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KC라는 종목도 65.99%의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MP라는 종목 또한 156.30% 수익을 현재 수익 중입니다. 액션스퀘어도 57.22% 수익 챙겨드렸고요. 코롱도 34.5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오상자이얼도 26.80% 수익 챙겨드렸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MP, 제2HAB 생명과학, 한동화성, 코오롱, 오상자이얼과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노란톡방에서 제가 오늘의 공략주 이렇게 또 오픈해서 공략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세요. 같이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상승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고요. 또한 변동성이 강한, 지금 시장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을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필요와 또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요, 전장보다 617.75포인트 상승한 34,639.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은 전장보다 64.06포인트 상승한 4,577.10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전장보다 127.27포인트 상승한 15,381.32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중인 오미크론 관련 뉴스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가능성과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오늘 나올 고용지표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하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앞으로 비행기 탑승 24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요. 또한 모든 영내 항공편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내년 3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제 청구 자수는요, 전주보다 증가를 했는데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7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만 8천 명 증가한 22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4만 명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오늘 나올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고용자 수가 전달에 53만 1천 명에서 57만 3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업률은 전달에 4.6%에서 11월에는 4.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랜들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을 했고요. 그는 또한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6월에
시점부터 앞으로 옮기는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테이퍼링을 내년 1분기에는 종료하는 것이 연준에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된다면 첫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또한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서 내년 1회보다 많은 금리 인상을 예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오미크론 변이 우려에 전날 크게 하락했던 여행과 항공, 레저 관련 종목들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산업, 에너지, 금융, 부동산 관련주가 모두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통신과 자재, 유틸리티 관련주도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연준이 앞으로 매파적이라는 얘기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을 표현하는 건데, 매파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사비타 서브라마니안 주식 및 퀀트 전략 대표는요, 우리는 여전히 연준의 매파적 긴축이 고평가된 시장에 나타날 수 있어서 S&P 500 지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재정과 통화 부양책이 소진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버리고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라고 한 발언은 연준의 초점이 이제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톡 옵션 버릇에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요, 전장보다 3.17포인트 하락한 27.95를 기록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기 전에 노래노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재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약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약주 준비해 놓았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공약주 방송 후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HLB 생명과학이 무려 91.24%의 수익 주었고요. 한농화성도 75.87%, 그리고 KC도 65.99% 수익 주었습니다. MP 또한 156.30포인트 수익이고요. 액션 스퀘어도 57.22% 수익, 코롱도 34.52% 수익, 오상자이엘도 26.80% 수익,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JMP, HLB 생명과학, 한농화성, 코롱, 오상자이엘과 같이 강하게 종목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서는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략주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이 있으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비중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수익 전략과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같이 드리고 있고요. 또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 시장 전략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노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또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또한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문자 샵 3989 김재성이라고 보내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을 찍으시면 지금 바로 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나스닥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그렇죠.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던 나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차트 흐름상은 단기적으로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언제부터였느냐? 이때부터였죠. 이때가 언제? 4월 미 연준 총재가 얘기를 한 게 이제 뭐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역점을 두어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빠르게 마무리가 돼서 금리 인상도 빠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장이 조금씩 계단식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기적인 흐름에서 차트를 보시면 그죠?
최소한 제가 방송에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선을 쭉 두껍게 그어드리면 좀 더 두껍게 그려서 눈으로 한 번에 확인을 해드리면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흐름이 깨지지 않는 한, 그죠? 중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이 중기적인 추세선, 저가를 이었던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한 최소한 뭐다? 시장은 여전히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의 의장인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차트적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이 추세선의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매수를 계속 하셔도 될 걸로 보이니까 이 정도 자리에 온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 정도 자리라고 하면 어디? 지수상으로 보면 핑크색 선 122평선인데 15,300이라든지 15,400 정도, 이 정도가 그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가 오면 일단은 ETF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겠어요. 단 15,000이 깨지면 일단은 조금 비중을 줄이든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물량도 줄여보자라는 거고, 또 신규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15,000 이탈 컷 잡고 15,300 정도, 200 정도에서 쭉 한번 레버리지 ETF를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왜? 최소한 지금 보시다시피 길게 보시면 팬데믹이 있었던 이후에 자금이 돈이 풀린 상황에 있어서 한 번도 그 추세를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스닥.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오게 해드리면 한 번도 이 채널을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지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15,000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조금 조심을 해야 되죠. 그때부터 뭐다? 어떻게 되느냐? 추세대가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대가 최소한 무너져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락으로 갈 여지가 좀 더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15,000이 깨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옆으로, 그 다음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옆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그때부터 좀 빠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아직까지 현재 흐름에서는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락의 흐름은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받으셔도 돼요. 15,200, 300. 단 15,000이 깨지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때 사셨다라고 하신 분들, 이때든 사셨다라고 한 레버리지는, 그죠?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더라도 최소한 15,000이 깨지면 일단은 포기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15,000이 깨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수 흐름. 주봉입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에서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무너진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쭉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무너질 때는 추세선 깨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다. 이게 팬데믹 때 시장이 빠질 때, 장이 무너질 때 그때 흐름인데,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무너지면서 이때는 한 번에 급격히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요.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길게 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빠지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 추세선이 깨지면 비중을 꼭 줄여야 되겠다. 하지만 추세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수를 계속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시장의 흐름은,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그죠? 한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긴 합니다. 조정이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또 재차 변이가 발생하면서 빠지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1차 금리 인상 전까지는 약간의 조정, 들어와 봐야 이런 조정, 그리고 추세선을 깨지지 않는 조정 정도까지만 보통 들어와요. 네, 보통. 그리고 1차 금리 인상이 시작하고 나서도 시장이 막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1차 금리 인상과 2차 금리 인상의 사이, 이 구간이죠. 1차 금리 인상, 2차 금리 인상. 그러면 1차 금리 인상 때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라고 좋게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때까지는 시장이 하락하는 일은 별로 없고,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차를 시작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돈을 걷어들이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장이 좀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밑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대응해야 되느냐, 이건 역사적인 부분이고요, 그죠? 그러면 또 예외적으로 1차 금리 인상하고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 추세적인 주봉이라 지금
그어드린 이 파란색 선의 추세선이 무너지는 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뭐다? 1차 때까지는 시장이 상승을 했고 하락을 하진 않았다. 단 2차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부터는 시장에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건 역사적인 건데 일단 예외적으로 1차 때부터도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은 뭐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추세선을 지켜지는지를 한번 봐라. 나스닥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추세선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뭐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말씀드렸고요. 중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흐름 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15,000이 깨지기 전까지는 뭐다? 일단은 매수. 15,000이 깨기 전까지는 매수. 조정시 매수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매도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매도로 먹겠다. 상관없습니다. 단 여기서부터 또 매수를 한번 받아서 정고 돌파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정고를 못 넣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박스 흐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일단은 뭐 15,200, 15,300에는 종목도 받아도 되고요. 뭐다 ETF도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레버리지를. 인버스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로선 시장 흐름은 그렇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S&P 500입니다. S&P 500도 그죠? 단기적인 흐름은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죠? 우, 하향.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했다가 밀렸다가 반등했다가. 그럼 뭐 일단은 22평도 현재는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강력하게 저항. 이때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22평이 온다. 그래서 돌파가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돌파가 못 되면 한 번 더. 그죠? 밀렸다가 저항 맞고 재차 변곡을 만들어서 삼각 패턴을 만들어서 돌파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구간은 그래서 하락의 흐름에서 어떤 구간과 비슷하냐면 이 정도예요. 아직. 그죠? 이 정도 구간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죠? 이 정도 구간하고 비슷해요. 아직 22평까지 반등도 올라오지 못한 상태. 아직 반등 멀었죠? 여기니까 반등 못한 상태니까 일단은 데스켓 바운스 현재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S&P 500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추세를 꼭 보면 일단은 이런 흐름에서 그죠?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중심축은 이 파란색, 중간에 파란색 선이 62평이 되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지지가 되는 부분은 저가를 이은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4,400이 깨지지 않는 한, 그렇죠? 4,400이 깨지지 않는 한 여전히 매수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나스닥보다는 조금 약한데 4,400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뭐 역시 옆으로 이 다음부터는 옆으로 이렇게 기어갈 여지가 있다. 그 대신 하단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단이 깨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빠진다. 팬데믹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 바이러스 때문에 급격하게 이번에 빠지긴 했지만 2020년 초반에 그런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메이저들도 물량을 털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천천히 시장에 타격을 안 주고 빠지는 거고 이 부분은 잊으세요. 여러분 앞으로의 주식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급격한 하락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빠진 적은 없어요. 반등을 하면서 6개월씩 이렇게 해서 1년씩 하면서 물량을 이렇게 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연준에서 반응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쉽지 않아요. 앞으로. 그죠?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예외적인 거고요. 이것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V자 반등도 그러니까 일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시장이 빠질 때는 일단 표시를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면 기준을 삼으실 때 S&P 500은 핑크색 선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은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선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라인 깨지면 포기를 좀 하셔라. 그 다음부터는 약하게 조금씩 메이저들도 물량을 줄일 여지가 있다. 그 전까지는 괜찮다. 마지막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4,400 이탈로 컷으로 매수를 하는 게 ETF 레버리지라든지 종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비중을 줄여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아까 시장 처음에 뉴스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연준
통제들이 뭐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예측보다, 시장의 예측보다 생각보다 일찍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이 3, 4월에 바로 시작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마지막 매수 기회가 한번 남았다라고 미국 시장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오면 마지막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다우입니다. 다우는 3대 지수 중에 가장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중간에 다우는 꺾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굳이 뭐 이런 식의 선을 긋지 않더라도, 그죠? 다우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도 옆으로 저점이 깨졌다가도 올라갔다가 깨졌다가도 좀 꾸역꾸역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만 깨지지 않는 걸로 봐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지난번 10월 초 9월 말에 저점이 깨지지 않은 한 매수를 하시고 깨지면 일단 포기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여기서만 이렇게 연결을 해봐도 딱 이 정도죠. 이렇게 되고 중기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박스가 깨지면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겠죠. 그러니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역시 매수 자리 지난번 9월 말 10월 초에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매수구에 깨지면 물량 줄이시고 ETF, 레버리지 그리고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3대 지수 봐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골드를 볼 건데 그쵸? 골드도 이렇게 박스를 친 이후에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향하던 종목이 위에서 박스를 그러다 아래로 계속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드도 매도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점이 점점 이렇게. 근데 말입니다. 이게 종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락 쐐기형을 만들어 가고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하락 쐐기형에서 지금 매수를 잡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락 쐐기형에 추세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돌파되는 흐름이 안 나오면 매수가 어렵다.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흐름과 비슷한데, 그럼 언제를 기다리느냐? 이렇게 추세가 돌파되는 때를 기다려서 매수를 한다. 지금은 매수가 아니고, 반등에도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뭐다? 이렇게 놓고, 매도를 한번 반등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때려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 단기 우하향, 그래서 전략은 반등의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실버 보죠. 실버도 마찬가지예요. 실버가 중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채널을 만들어 갔던 추세선이 깨졌어요. 그죠? 깨지면서 매도가 점점 흐르고 있는데 골드보다도 반등도 약해요. 매수할 생각 여전히 없고요. 그럼 최소한 여기도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돌파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23달러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그리고 양봉이 나와야 그때서부터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 전까지는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이니까, 그죠? 이렇게 우하향이라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양봉이 하나 나와야 그때부터 매수를 잡아본다. 이 구간하고도 비슷하다. 우하향, 근데 산 기준은 이런 식의 5일평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하다. 여전히 실버도 매도 전략이고요. 매수는 아닙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또 볼 부분은 빅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빅스는 강조를 드렸는데 연결이 됐든 그죠? 이번 월물이 됐든 12월물을 보면 그렇죠? 패턴상 이 가격대에서 돌파가 되면서 패턴이라는 얘기는 삼각이죠. 삼각 수렴이 돌파가 되면서 연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런 흐름이에요. 이게 넘어가면 좋지 않으니까 물량을 좀 줄이시라 시장이 빠질 겁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죠? 하락세기가 돌파되는 하락세기는 상승의 전조 돌파되면 그럼 이게 돌파되면 점점 시장이 그렇게 해피한 흐름은 아닐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미 다 넘었어요. 그죠?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저가를 깨서 저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좀 보면 그죠? 박스도 살짝 돌파되어 있는 흐름이 보이네요.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정도까지만 조정이 다시 들어와 준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돌아갈 건데 만약에 20대 이 정도까지 안 오고 그냥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시장이 재차 하락을 한번 하려고 하는 흐름이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가격대 지수 구간대에서는 매수를 받아보시되 빅스가 상승을 하고 말씀드린
지수대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던 지수대가 이탈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셔라. 그럼 이번 시장의 상승, 편안하게 올라왔던 미국 시장의 상승은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시장 흐름 봐드렸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국내 시장 흐름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국내 시장 흐름 먼저 보기 전에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보내주시면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 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노란톡방에서 강하게 갈 종목 공략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요.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무료 톡방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에요. HLB 생명과학은 무려 91.23%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농화성은 75.87%, KEC 65.99%, MP도 156.3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액션스퀘어도 57.22%, 코롱도 34.52%, 오상자이엘 26.80%,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JMP, HLB 생명과학, 한농화성, 코롱, 오상자이엘과 같이 가위갈 종목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어서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강의가 종목 준비해놨습니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진입 가격, 진입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재석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그런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도 찍으셔서 카메라 앱을 찍으시면 돼요.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그런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먼저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874.64포인트로 하락 출발해서요. 장중 저점에서 출발을 한 지수는 빠르게 낙폭을 만회해서 상승세로 돌아선 뒤에 2910선을 회복하면서 오전 중에 재차 하락세로 살짝 밀림을 보였다가 2883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이내 반등에 성공을 하였고요. 점차 상승폭을 보여서 2930선 부근에서 강하게 흐름을 또 이어가던 지수는요. 장 후반 상승세를 더욱 키워서 결국 장중 고점인 2945.27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 기록을 하는 등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요. 오미크론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인식 속에서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일 9,4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은 어제도 8,9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연일 순매수 중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었고요.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화학, 유통 등의 경기 민감 대형주들과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요, 대만, 홍콩이 상승을 했고요. 일본, 중국은 하락하는 등 등락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 20억 순매수, 그리고 개인은 9,197억 순매도를 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672계약, 376계약 순매수, 또 기관은 2,147계약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 3.3원 하락한 1,175.9원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코스닥 지수는 967.34포인트로 갭 하락 출발해서요. 장 초반 975선 위로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는데요. 빠르게 낙폭을 키워서 961.98%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점차 낙폭을 완화했고요. 오후 들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에 장중 재차 낙폭을 키워 970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다가 장 막판 반등에 성공, 결국에는 978.16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한 뒤에 977.4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던 게임주나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별로는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77억, 347억 순매수, 기관은 349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설명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로 흐름 확인하기 전에 우러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카메라 앱 찍으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에요. HLB생명과학 91.23%, 한농화성 75.87%, KEC 65.99%, MP 156.30%, 액션스퀘어 57.22%, 코오롱 34.52%, 그리고 오성자이엘 26.80%, 유바이오로직스도요 25.5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제2MP, 제2의 HLB생명과학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죠. 그러면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일단 흐름, 중기적인 흐름을 크게 보면 이렇게, 그죠? 박스 이렇게 해요. 그죠? 올 한 해 여름 이후에, 그리고 하반기 여름 이후의 흐름을 보면 박스를 그리다가 이탈, 단계적으로 레벨 다운이 됐어요. 그죠? 레벨 다운이 됐고 다시 또 2달 정도의 박스를 그리다가 레벨 다운. 이번에도 9월, 10월 레벨 횡보를 하다가 레벨 다운이 됐죠. 근데 이번엔 좀 빨리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 현재 예상가가 선물 기준으로 389.80인데 0.80 상승 정도라고 한다면 2,950 정도 거의 보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한다고 보면 생각보다 레벨 다운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반등이 좀 50포인트 가까이 더 세게 올라온 부분이 있죠. 현재로서는.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다 지우고 선만 거서 봐드리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죠, 강한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채널이 전반적으로 우하향, 아직까지는 돌파하는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소한 그래도 시장에 강하게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데스켓 바운스가 아니고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보여드린다라고 하려면 어떤 지수를 돌파해야 되냐면 최소한 3,000, 그죠?
저항이 되고 있는 이 녹색 선이 62평이에요. 근데 한 번도 지금 이탈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이탈한 이후부터는 62평을 넘은 적이 없어요. 고점이. 그죠? 근데 62평이 내려오고 있다. 그렇죠? 내려오고 있는 62평과 고점이 이렇게 돌파가 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시장의 반등이 올라오고 있지만 조금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인 부분은 잠시 뒤에도 봐드리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 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럼 반대로 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점점 가라앉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시장처럼.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3천 부분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으니까 일단은 3천이 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떨어져서 반등하고 있는 부분 대략 이런 구간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히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 그냥 하락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됐을 뿐이다. 단 바닥에서 이 구간에서 외인이 조금 잘 들어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이 퍼진다기보다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 이렇게 몰려있다, 수급이 쏠려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코스닥을 한번 더 볼게요. 코스닥을 볼 건데 코스닥은 그렇죠? 하락 이후에 이렇게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그죠?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럼 뭐다? 이렇게 채널 잘 가고 있던 종목으로 치면 시장이지만 그죠? 이탈하면서 다시 저항받고 떨어져서 살짝 이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다? 아까 코스피 지수에서 말씀드린 3천이 중요하듯이 1000을 재차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왜?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1000이 넘어가 줘야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됐던 가격대가 강하게, 그죠? 강하게 이렇게 돌파가 돼주면서 그래도 시세가 어느 정도 종목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1000이 넘어가는 흐름이 강력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때처럼 급격하게 바로 V자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쉬어가느냐 단기적으로 나온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가 나왔죠. 지금 오늘 최소한 990 이상은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나와야 코스닥도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코스닥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은 코스피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조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다. 연말은 왜요? 대주주 양도세가 되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은 연말에 12월에 조금씩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볼 건데요.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가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성 지수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죠? 돌파가 돼서 이렇게 계속 되고 있어요. 다만 이틀 정도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하락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게 뭐냐면 완벽하게 더 내려와야 돼요. 그죠? 이틀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똑같이 이 구간에서도 9월 말에 돌파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재차 안정이 되려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지금은 어떤 모습, 이 구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 구간. 그럼 최소한 그 다음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시장에 반등이 되고 안전하게 볼 수 있겠다. 체크를 하시고요. 밑으로 떨어지길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요. 선물을 볼 건데, 그렇죠? 선물 기준으로는 400이 가장 강력한 지금 저항대가 되고 있어요. 0.15 정도 해서 살짝 돌파가 됐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렇게, 그죠? 패턴에서 보면, 깨졌다가, 그죠? 딱 그 정도, 중심 부분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기적인 반등, 이렇게, 그죠? 깨졌다가,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인데 올라왔어요. 그죠? 중심 부근 때까지 올라왔는데 이때보단 좀 강하게 올라왔네요. 이때 강하게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왔어야 돼요? 410까지는 최소한 올라왔어야 되는데 410까지 못 오고 400에서 저항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강하게도 올라갔다. 하지만 일단 시장이 강력하게 돌아서려면 선물도 뭐 400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62평 저항을 맞았잖아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죠? 62평 이렇게 되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꾸로 한번 봐드리면, 그죠? 종목이 이런 식으로, 그죠? 가다가 눌림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주식이라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자리에서 지금 62평의 지지, 62평 지지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평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려온다 그럼 어디까지? 400까지도 최소한. 그리고 뭐 다시 62평까지 올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거꾸로 보면 뭐다?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62평까지, 400까지도 재차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단 뭐 오늘 이게 돌파돼서 위쪽으로 끝난다면 400까지 한번 목표치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예상가 0.75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상승했는데 일단은 뭐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번 상승의 반등은 400 정도까지 보시고요. 400이 넘어가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고 추세 전환이에요. 근데 400을 못 넣는다? 그럼 추세 전환으로 보기 어렵고요. 400이 넘어야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박스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정도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조금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좀 빠져있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채널로 가고 있어서 상승을 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오히려 1915원대에서 1715원대까지 무려 20원이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선으로 거부한 이 정도?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1170원, 73원 정도가 지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려면 좀 더 떨어져서 1160원대까지 62평이라든지 1160원대까지만 내려와 주면 계속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1180원이 돌파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닥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좀 더 갈 수 있겠다. 조정이 좀 더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170원 밑으로 떨어지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면 되겠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확실히 시장보다 세죠. 시장은 아까보다 고점을 못 넘은 흐름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넘어서 저항을 넘었다가 재차 하락이 왔지만 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보시면 이때랑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돌파되는 흐름이 있다가 조정이 세게 들어왔는데 돌파된 흐름에서 이번에 조정이 세게 들어왔지만 다행히 뭐 전저점은 여기서는 돌파된 이후에 오히려 세게 들어서 전저점을 깨고 밀어버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보다 돌파됐지만 전저점까지는 깨지 않는 흐름으로 오히려 삼성전자로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단지 오늘 또 시장이 약한 모습은 아닐 걸로 보이니까 이렇게 돌파돼서 122평 저항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긍정적인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보다 다시 레벨업이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레벨 다운 됐던 이런 식으로 그죠? 종목 자체가 레벨 다운이 됐었는데 다시 레벨업이 돼서 2단계 요 라인까지 갔어요. 요 라인까지. 요 라인인 2단계까지 갔고 그 다음에 어디죠? 이 라인이죠. 그 단계까지 가려면 오늘 내일 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122평 핑크색 위쪽에서 77,500원까지 넘어가주는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는 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흐름이니까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보셔도 되겠고요.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를 보면 그죠? SK하이닉스는 이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많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계를 다 넘었다고 했습니다. 내려올 때 그죠? 박스가 돼 있던 그죠? 이렇게 박스가 돼 있던 마디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마디 가격을 보면 박스 그죠? 1번, 2번, 3번 다 마디가 있죠. 마디에서 횡보를 하면서 그죠? 마디에서 횡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선이 많이 그어져 있어서 그런데 지우고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죠? 레벨 다운을 한 번씩 다 했었어요. 얘는. 근데 다시 상승을 하면서 그죠? 레벨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돌파가 되면 다시 13만 원 정도까지의 마디가를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본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흐름은 좋죠. 먼저 본 종목보다 흐름은 좋으니까 SK 하이닉스는 조정이 들어와도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13만 원 저항대니까 13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금이 코스피로 쏠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에 유독 더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소외될 여지가 있는데 연말은 주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에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 관련된 부분이 항상 매 연말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스닥은 조금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저께 종목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종목 체크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성지 있죠? 성지 IN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저께 어떤 테마가 많이 움직였냐라고 보면은 이전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 다자 구도 지지율 첫 역전 소식에 정치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정치 테마가 움직였는데 그중에 이전 경기지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성지 INC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뭐 형지 엘리트, GL팜텍, 슬라 SG, 한국 패키지, 프리엠스 등이 강하게 갔습니다. 이런 종목들 현재 흐름을 보면 바닥에서 많이 이제 거래량에 쏠리면서 그죠? 매차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은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저항은 2,000원대에 있고요. 그리고 이미 조금 많이 꺾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꺾여 있고 작년 5월 작년에 한참 강한 흐름을 보이고 쉬었다가 매차 그죠?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다?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2,000원을 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길게 갖고 가도 되겠지만 2,000원이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 있잖아요. 그럼 뭐다? 물량을 좀 중간중간 털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비중 많이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 봐드렸고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또 오늘 공략주 준비해 놨으니까요. 좀 강하게 갈 종목 해놨습니다. 여러분 또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MP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무료도란 톡방에서 그죠? MP를 잡아드렸는데 방송에서도 그렇고 무료톡방에서도 잡아드렸는데 요 정도 자리에서 잡아드렸습니다. 무려 150%가 넘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MP 같은 종목도 또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MP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이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이후에 조정 박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승 이후에 조정 박스예요. 이 정도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재차 시세를 줄 거니까 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MP 그죠? 무려 150% 이 자리 초입에 상승 초입에 잡아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 초입에 잡아드려요. 고점에서 잡아드린다기보다는 상승 초입 그죠? 이 자리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무료도란 톡방에 오셔서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무료도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카메라 앱 있죠.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도 돼요. 뭐를? TV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들어오셔야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종목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 저와 같이 또 다양한 종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무료도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죠. 무료 톡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